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의 국회 제출이 일단 연기됐습니다. 친박 좌장인 서청원 의원마저 사실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비서관에 이어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의 현금 도난 사건에 관한 의혹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나가 있는 중계 카메라 연결합니다. 곽바 PD.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오늘도 제출이 안 되고 나니까 사퇴설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겁니까? 네, 오늘 5시까지 제출될 예정이었던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과 인사청문 요청서가 아직까지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 일정이 지연되면서 임명 동의안 제가가 늦어지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친박 좌장격인 서청원 의원이 오늘 문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등 상황을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막판 고심을 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밤 10시까지 청와대의 신호를 기다려 제출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퇴근길에 문 후보자는 기자들에게 현재까지 사퇴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창극 후보자에 대한 새누리당 당권 주자들의 반응이 다소 의외로 나왔더군요. 한 명 한 명 전해주시죠. 네. 당초 청문회에서 해명 기회를 주자는 입장이었던 서청원 의원이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문 후보자 스스로 언행에 대한 국민의 뜻을 헤아리고 심각한 자기 성찰을 해야 된다.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잘 판단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진 사퇴를 사실상 주문하는 말이었습니다. 반면 경쟁자인 김무성 의원은 여론은 굉장히 안 좋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그렇지만 대통령의 입장도 소중하다고 박 대통령을 옹호했습니다. 이인재 의원의 경우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지난 일요일 예정됐던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연기하면서 한 발 물러선 태도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당권 주자들의 입장 차이는 약점 보완 전략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친박 좌장이지만 일반 여론의 지지가 약한 서청원 의원은 여론에 따라 문 후보자를 비판하는 반면 김무성 의원은 박심 부분에서의 상대적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통령 감싸기를 한다는 분석입니다. 한편에서는 박 대통령 귀국 후 서청원 의원의 제안에 따라 문 후보를 낙마시키는 시나리오에 대한 서 의원이 군부를 뗐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당권 주자들 말고 새누리당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김성태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면 돌파할 걸 해야지라며 문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강행하려는 박 대통령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완구 원내대표는 반대 의견을 밝혀온 새누리당 초선 의원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오전 초선 비례대표 모임 약지 25회 정례 모임을 찾아 각자의 판단과 입장과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면서도 우리는 정당이란 하나의 결사체에 몸담아 있다며 당론에 따라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김상민 의원은 문 후보자의 사과를 바라는 게 아니라 왜 계속해서 이런 반복적인 총리 인선 실패가 나는지를 지적하는 것이라며 이 원내대표의 설득을 거부했습니다. 김 의원은 표결까지 가면 새누리당이 분열되는 모습이 나오고 7월 30일이 문창극 후보자 찬반 투표로 될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이 오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오히려 이 대표를 설득했습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이 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2002년 6월 발표한 자율적 학급 경영방침 설정이 아동의 학급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은 정모 씨가 4개월 전 작성한 석사 논문과 상당 부분 같았습니다. 정 씨의 지도교수였던 김 후보자는 학술지에 논문을 내면서 자신을 제1저자로 정 씨를 제2저자로 게재했습니다. 앞서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비서관도 김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제자가 쓴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자신을 제1저자로 등재해 연구 성과를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홍근 의원은 교육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일수록 더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교육문화수석이야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분이고 교육부 장관은
대한민국 학술윤리의 책임을 총괄하는 분 아닙니까? 거기다 이번엔 또 사회부총리를 또 겸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 그런 윤리 문제나 학술에 있어서의 엄격한 자기 잣대를 들이대어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제자의 어떤 논문 성과를 가로채기 하거나 또 이것을 표절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논문 표절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당한, 부도덕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교육 행정에 있어서 이 독식 구조가 과연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에 바람직한 건지 이 두 부분을 살펴볼 수밖에 없고요. 저는 뭐 인사청문회 전이라도 이런 논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을 지고 물러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도난당했다고 주장하는 현금 돈뭉치 사건. 단순 도난 사건이 아니라는 정황이 나오고 있더군요. 사건 개요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박상은 의원은 선주협회의 집중적인 로비 대상이었고 세월호 참사 후 인천지검의 해운비리 내사자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박 의원이 지난 11일 자신의 차에서 2천만 원을 도난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렇지만 용의자로 지목된 박 의원의 운전기사는 검찰에 현금과 서류를 제출하면서 그 돈이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천지검은 돈의 액수도 2천만 원이 아닌 3천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변호사 비용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검찰은 박 의원이 도난당한 액수조차 모른다는 점으로 볼 때 불법 정치 자금일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핵심은 어디에서 온 자금이냐는 점입니다. 만약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로비 자금일 경우 박 의원 본인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새누리당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한편 인천지검은 그제 박 의원 아들의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일본 엔화와 미국 달러화까지 포함된 수억 원의 현금 뭉치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새누리당에서 박상은 의원을 제명한다거나 혹은 윤리위에 회부할 계획 있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대수 의원은 박 의원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발견된 현금에 대해서도 다 근거가 있다고 하니 지켜봐야 한다며 당 차원에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장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도 새누리당 내 세월호 대책위에서 박상은 의원이 빠진다든가 하는 일은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